지금 당장 차 준비해. 명동으로 간다. 그리고 경호팀 전원 소집. 벤츠 5대 준비하고 경호원 20명 대기시켜. 여러분, 혹시 한겨울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잠을 자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지붕도 없는 거리에서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7세 서윤이와 5 동생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날 새엄마에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지갑 속에 그들의 운명을 바꿀 작은 카드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2월 중순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만 덩그러니 켜진 작은 빈소에는 6남매만이 앉아 있었어요. 가장 큰 서윤이가 17세, 그 아래로 15세 준호, 13세 지우, 10세 민서, 7세 하은, 그리고 막내 수빈이가 겨우 5세였죠. 아이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 강진수 씨는 4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많이 늙어 보였어요.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허리가 굽은 모습.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 얼굴 가득했죠. 서윤아, 배고파? 막내 수빈이가 언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서윤이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빈아. 조금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윤이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게 없다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임미자 씨, 아이들의 새엄마였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재혼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죠. 임미자 씨는 향을 피우는 척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문객이 한 명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서윤이는 동생들을 뒤에 두고 새엄마 앞으로 갔어요. 임미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보험금 서류야. 총 5천만 원 나왔어.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5천만 원이면 아이들 6명이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내 거야. 법적으로도 배우자인 내가 받는 게 맞고. 임미자 씨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알아서 살아. 나는 너희 친엄마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도 이제 없잖아. 내가 왜 남의 자식들을 키워야 해? 서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새엄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수빈이는 겨우 5살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17살이면 다 컸잖아. 일도 할 수 있고 동생들 데리고 알아서 살아. 임미자 씨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서윤이는 새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한테 조금만이라도 나눠주세요. 제발요. 손 놔. 지금 내 옷 찢어지잖아. 임미자 씨는 서윤이의 손을 뿌리치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괜찮아? 둘째 준호가 다가와 누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이는 눈물을 닦고 동생들을 돌아봤어요. 6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서윤이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왔다기보다는 쫓겨난 거였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야, 이거.
서윤이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도 없고 밥솥도 없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임미자 씨가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온다. 오늘 밤까지 나가라. 짐은 다 내가 처분했다. 서윤이는 쪽지를 구겨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누나, 우리 어떡해? 13세 지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동생들을 모아 앉히고 말했어요. 괜찮아. 누나가 방법을 찾을게.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자. 하지만 이불도 없는 빈집에서 어떻게 자야 할까요? 게다가 밖은 영하 10도였어요. 아이들은 서로 꼭 껴안고 한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죠. 서윤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동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고민이 가득했죠. 그때 문득 아버지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헤어지고 구석이 달아해진 오래된 지갑이었죠.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처럼요. 서윤이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빠한테 형제가 있었나? 서윤이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수야, 형은 항상 내 편이야. 2010년 여름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한테 형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형은 어디 계실까요? 왜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을까요? 서윤이는 지갑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가장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광택이 나는 검은색 카드. 카드 앞면에는 어떤 로고도 없이 그냥 검은색이었어요. 서윤이는 카드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진수야, 힘들면 이것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자존심 버리고 나한테 기대. 마이너스 형 진호. 서윤이는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게 뭘까요? 신용카드인가? 아니면 그냥 메모카드인가? 서윤이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옆으로 가서 함께 누웠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동생들을 깨웠어요. 다들 일어나. 우리 나가야 해. 누나 어디가? 우리 서울 가자. 서울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는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서울에 가면 일자리라도 있지 않을까,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었죠. 아이들은 각자 입고 있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임미자 씨가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요. 서윤이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만 꼭 쥐고 동생들 손을 잡았어요. 다들 손 놓치지 마. 알았지? 응, 누나. 6남매는 그렇게 추운 겨울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막내 수빈이는 계속 누나 등에 엎여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를 타려고 보니 돈이 문제였습니다. 서윤이 지갑에는 1,000원짜리 지폐 5장, 총 5,000원밖에 없었어요.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비만 해도 한 명당 2,000원씩, 6명이면 12,000원이 필요했죠.
서윤이는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저씨, 저희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제발 태워주세요. 버스 기사님은 아이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거예요. 에이, 그냥 타. 돈은 됐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동생들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조금 따뜻함을 느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는 명동에 내렸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명동 거리는 화려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 대비됐습니다. 누나, 배고파? 7세 하은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서윤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보였죠. 떡볶이, 순대, 튀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조금만 참아. 누나가 돈 벌어올게. 서윤이는 동생들을 한 건물 처마 밑에 앉혀두고 근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 하지만 어딜 가도 대답은 같았어요. 미성년자는 안 돼. 애들은 가. 서윤이는 10군데가 넘는 가게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기온은 더 떨어졌죠.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였습니다. 서윤이는 동생들에게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 껴안고 있었죠. 미안해, 애들아. 누나가 무능해서.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7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책임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사흘째 되는 날 막내 수빈이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누나, 추워. 수빈이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추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예요. 서윤이는 수빈이를 꼭 안았어요. 동생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수빈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약 사올게. 하지만 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서윤이 지갑에는 이제 1,00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절박했어요. 이대로는 수빈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서윤이는 아버지의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검은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카드 뒷면의 메모가 다시 보였습니다. 진수야, 힘들면 이거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서윤이는 카드를 꼭 쥐었어요. 이게 정말 쓸 수 있는 카드일까요? 아니면 그냥 추억의 물건일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수빈이를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동생들 좀 봐줘. 누나 잠깐 다녀올게. 누나, 어디가? 금방 올게. 서윤이는 근처 떡볶이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도 먹이면 수빈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저기요, 떡볶이 6인분이요. 노점 주인 아주머니는 서윤이를 보더니 물었어요. 돈 있어? 네. 카드 되나요? 카드? 된다. 요즘은 다 카드 받아. 서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떡볶이, 오뎅, 튀김까지 총 25,000원어치였습니다.
여기요. 카드 주세요.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카드를 받아들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블랙카드 아니야? 서윤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띠링. 결제가 됐어요. 그 순간 서윤이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제 하나가 곧 엄청난 일을 일으킬 거라는 거리요. 카드 결제음이 울린 순간 서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오류가 나거나 거절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결제가 순조롭게 진행됐죠. 됐어요. 여기 떡볶이요. 노점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6인분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건네줬습니다. 오뎅, 튀김, 순대까지 가득 담긴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떡볶이를 들고 동생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애들아, 밥이다. 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흘 만에 제대로 된 따뜻한 음식이었거든요. 우와, 누나 어떻게 구한 거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먹어. 아이들은 떡볶이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맛있어, 누나. 막내 수빈이도 조금씩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열이 있었지만 음식을 먹으니 조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검은색 카드를 만져봤어요. 이 카드는 대체 뭘까? 아빠는 어떻게 이런 카드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카드 뒷면에 적힌 형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동생들이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하나 우뚝 서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는 제일그룹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제일그룹. 대한민국 재계 순위 1위, 자동차부터 전자, 건설, 금융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 건물 최상층, 60층 회장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깔끔한 정장 차림의 강진호 회장이었습니다. 진호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특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진호 회장은 평소에는 절대 울리지 않는 그 전화기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 전화는 특별한 경우에만 울리는 거였거든요. 회장님, VIP 계좌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금융팀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어떤 계좌? 카드 번호 9584번입니다. 진호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9584번. 그 번호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거 진수 카드 아니야? 네, 맞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카드인데 오늘 오후 5시 32분에 명동에서 결제됐습니다. 진호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수?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얼마가 결제됐어? 25,000원입니다. 25,000원? 진호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제 장소는 어디지? 명동 입구 떡볶이 노점상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진호 회장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15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동생 진수.
그리고 지금 그 동생의 카드가 명동 떡볶이 노점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진호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보관돼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진호와 진수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였죠. 진수야, 내가 쓴 거야? 아니면 진호 회장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동생이 직접 카드를 쓴 거라면 연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15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카드만 쓰였다는 건 진호 회장은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10초도 안 돼서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차 준비해. 명동으로 간다. 그리고 경호팀 전원 소집. 벤츠 5대 준비하고 경호원 20명 대기시켜.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빨리 준비해. 지금 당장. 비서실장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5분 후 제1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 5대가 일제히 시동을 걸었어요. 맨 앞 차에는 진호 회장이, 나머지 차에는 경호원들이 탔죠. 모든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여름 동생 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진호와 진수는 제1그룹 회장의 아들들이었어요. 쌍둥이였지만 3분 먼저 태어난 진호가 형이었고 진수는 동생이었죠.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꿈을 꿨죠.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진수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진수는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1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집안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걸 잊었니?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지. 진수는 결국 아버지와 크게 다퉜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형 진호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돌아와. 그 여자는 포기해.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미안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재벌가 따위 필요 없어. 진수는 그렇게 집을 나갔고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진호는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진수는 연락을 끊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동생이었거든요. 몇 년 후 진호는 우연히 동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아이가 6명이나 있다는 거였어요. 진호는 동생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진수는 거절했습니다. 형, 우리 가족은 형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진호는 걱정이 됐어요. 동생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진호는 특별한 블랙카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도 제한이 없는 진호의 개인 계좌와 직접 연결된 카드였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동생에게 보냈죠. 카드 뒷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수야, 힘들면 이거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자존심 버리고 나한테 기대. 하지만 진수는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카드가 처음으로 쓰였어요. 진호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생이 드디어 형에게 기댄 건가? 아니면 차는 빠르게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명동거리. 서윤이와 동생들은 떡볶이를 다 먹고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고민에 빠졌죠. 일단 오늘 밤 잘 곳을 찾아야 해. 수빈이 열도 내려야 하고. 서윤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5대가 일렬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모든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야? 무슨 일 있나? VIP 행차인가? 차들은 명동 입구, 바로 떡볶이 노점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맨 앞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강진호 회장이었어요. 진호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처마 밑에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진호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진수야. 그 아이는 동생 진수와 똑같이 생겼어요. 눈매, 코, 인매까지 모든 게 동생을 닮았죠. 진호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이는 갑자기 다가오는 낯선 남자를 보고 긴장했어요. 동생들을 뒤로 숨기며 경계했죠. 누구세요? 진호 회장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너희 아버지가 강진수 씨니?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아세요? 진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아빠의 형이야. 내 큰아버지. 서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 회장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라고요?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것도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우리 큰아버지세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서윤이가 본 것과 똑같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진수와 진호가 함께 찍은 사진. 이거 봐. 이게 내 아버지와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서윤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꺼내 비교해 봤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큰아버지세요? 그래. 나는 강진호야. 내 아버지 강진수의 쌍둥이 형이지.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를 잃고 새엄마에게 버려지고 거리에서 며칠을 떠돌며 동생들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 큰아버지. 서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큰아버지가 있어. 걱정하지 마. 동생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내 수빈이는 큰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따라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검은색 벤츠 5대와 정장 입은 경호원들,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 우는 아이들. 이상한 조합이었죠. 진호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담요 있어? 네, 차 안에 있습니다. 가져와. 그리고 따뜻한 물이랑 간단한 음식도.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곧 경호원들이 담요와 물 그리고 샌드위치를 가져왔죠. 진호 회장은 직접 아이들에게 담요를 둘러줬습니다. 얼마나 추웠니? 이 얇은 옷만 입고.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온기였죠.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막내 수빈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진호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진수는? 내 아버지는? 서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도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진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일주일 전에? 뭐라고? 진수가? 네. 장례식도 끝났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희만. 진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영영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진수야, 미안해. 형이 미안해. 진호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이 길거리에서 아이들 앞에서 울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어요. 서윤이는 울고 있는 큰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왜 그동안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진호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찾으려고 했어.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거절했어. 자존심이 강한 동생이었거든. 형한테 기대기 싫다고,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서윤이는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형한테 기대지 않았어. 그 블랙카드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어요. 이거요? 진호 회장은 카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거. 내가 15년 전에 내 아버지한테 준 카드야. 힘들 때 쓰라고. 한도 제한도 없어. 내 개인 계좌랑 연결돼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 서윤이는 카드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작은 카드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근데 오늘 오후에 이 카드가 처음으로 쓰였어. 명동 떡볶이 노점에서 25,000원. 그래서 내가 달려온 거야. 25,000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를 끌고 오셨어요? 진호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25,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15년 동안 기다렸던 신호였어. 내 아버지가 드디어 형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진호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서윤이는 큰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진짜예요.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큰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희는 내 조카들이야. 내 가족이야. 동생들도 큰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죠. 너희 이름이 뭐니? 서윤이가 동생들을 소개했어요. 저는 서윤이고요. 이게 둘째 준호, 셋째 지우, 넷째 민서, 다섯째 하은, 막내 수빈이에요. 진호 회장은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모두 동생 진수를 닮았더군요. 특히 막내 수빈이를 안아 올렸을 때 수빈이 몸이 뜨거운 걸 느꼈어요. 얘가 열이 있네. 많이 아픈가 보구나. 네, 며칠 동안 추위에 있다 보니까. 진호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차 안에 있는 응급키트 가져와. 그리고 서울대병원 VIP 진료실에 연락해. 아이 6명 긴급 검진 예약하고. 네, 회장님. 비서실장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얼마 안 돼서 경호원이 응급키트를 가져왔고 진호 회장은 직접 수빈이 이마에 열 패치를 붙여줬어요. 괜찮아, 수빈아. 큰아버지가 병원 데려갈게. 수빈이는 열이 나면서도 큰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진호 회장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너희가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 서윤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큰아버지 집이요? 그래. 너희 집이기도 해. 이제부터는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큰 벤츠 안에는 가죽 시트와 따뜻한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에 놀랐지만 너무 피곤해서 곧 잠이 들기 시작했죠. 차는 강남구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담장만 해도 3미터가 넘었고 정원은 축구장만큼 넓었죠. 여기가 큰아버지 집이에요? 서윤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고. 차에서 내린 아이들은 저택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진호 회장은 집사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내 조카들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객실 6개 준비하고 옷이랑 생필품 당장 주문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연락해서 따뜻한 음식 준비하라고 해. 애들이 제대로 못 먹은 지 오래됐어. 네, 회장님. 아이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비싼 그림들이 걸린 벽. 우와. 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말했어요. 일단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리고 병원 가자. 네, 큰아버지. 가정부들이 아이들을 각자 욕실로 안내했어요. 서윤이는 생전 처음 보는 크고 깨끗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욕조는 2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컸고 따뜻한 물이 콸콸 흘러나왔죠. 서윤이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며칠 만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1시간 후 아이들은 모두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가정부들이 준비해준 편한 옷이었죠. 식당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수프,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까지. 많이 먹어. 배부르게 먹어도 돼. 진호 회장은 아이들 옆에 앉아서 직접 음식을 덜어줬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배가 고파서 빠르게 먹기 시작했죠. 진호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먹을까. 식사가 끝나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서울대병원 VIP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검진했어요. 다행히 막내 수빈이만 감기가 심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영양실조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약 처방받아서 일주일만 잘 먹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진호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은 각자 방에 누웠어요.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조용하고 안전한 방. 서윤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제가 큰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카드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는 눈을 떴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이렇게 푹신한 침대, 이렇게 따뜻한 방, 이렇게 조용한 아침. 하지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현실이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방 안에는 새 옷들이 옷장 가득 걸려 있었죠.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 양,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네, 일어났어요. 다른 아이들도 이미 일어나 있어요.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윤이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 진호 회장도 앉아 있었죠. 잘 잤니, 서윤아? 네, 큰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다. 많이 피곤했을 텐데.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었어요. 밥,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많이 먹어.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무슨 일이요?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 너희를 법적으로 내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입양 절차를 밟을 거야. 입양이요? 그래. 그래야 너희가 정식으로 내 조카가 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 괜찮지? 서윤이는 동생들을 돌아봤어요.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큰아버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내 가족이야. 식사를 마친 후 진호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오전 10시에 법무팀 회의 있고 오후 2시에 이사회 있습니다. 다 취소해. 오늘은 조카들이랑 시간 보낼 거야. 네. 하지만 회장님, 이사회는 중요한. 취소하라니까. 내 조카들이 더 중요해.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보통 몇 달이 걸리는데 회장님 경우는 특별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해줘. 네, 알겠습니다.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호 회장은 서윤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윤아, 너희 새엄마 이야기 좀 해줄래? 서윤이는 임미자 씨에 대해 모든 걸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독차지한 것,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은 것, 집안 물건을 다 가져간 것. 진호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여자가 감히. 진호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임미자라는 여자 찾아내. 강진수 씨의 재혼 배우자야. 위치 파악하고 법무팀 준비시켜. 무슨 일이십니까? 아동 유기,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 다 모으고 검찰에 고발장 넣어. 네, 알겠습니다.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 여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며칠 후 임미자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1그룹 법무팀이 움직이자 순식간에 체포된 거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아동 유기, 재산 횡령, 사기. 임미자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윤이는 재판정에서 임미자 씨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임미자 씨는 서윤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고소한 거야? 내가? 서윤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하셨어요.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예요. 임미자 씨는 끌려나갔고 서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서윤이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머지 아이들도 나이에 맞는 학교로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갑자기 재벌 회장의 조카가 됐으니까요. 주변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쳐다봤죠. 하지만 아이들은 착실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죠. 특히 서윤이는 성적이 우수했어요. 진호 회장은 서윤이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잘하는구나. 내 아버지 닮았어.
감사해요, 큰아버지. 아빠가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호 회장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더 이상 거리를 떠돌지 않았고 배고픔도 추위도 없었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진짜 자식처럼 아꼈어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죠. 그리고 어느 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얘들아, 큰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진호 회장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블랙카드였어요. 이거 기억하지? 네, 아빠 지갑에 있던 카드요. 맞아. 이 카드가 너희와 나를 이어줬어. 15년 만에 내 아버지의 신호를 받은 거야. 진호 회장은 카드를 서윤이에게 건넸어요. 이제 이 카드는 내 거야, 서윤아. 네, 저요? 그래. 내가 가장 큰 누나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책임감 있잖아. 이 카드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의 증표지. 서윤이는 카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큰아버지.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진호 회장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재벌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렸지. 그리고 너희 6명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일했어.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해.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진호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대단해. 특히 서윤이, 너는 17세 나이에 동생 5명을 지켰어. 정말 대단한 거야.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알아.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동생들을 지켰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큰아버지가 항상 너희를 지켜줄게. 평생 동안. 그날 밤 서윤이는 아버지의 블랙카드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세요. 동생들도 다 건강해요. 아빠가 남겨주신 카드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19살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죠.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잘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지우는 중학교 3학년, 민서는 중학교 1학년,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수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떠돌던 그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아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엔 함께 여행도 다녔죠.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 모두 식탁에 모였어요. 진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 어디요, 큰아버지? 너희 아버지 묘소. 아이들은 조용해졌어요. 진호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 공동묘지에 계시더구나. 오늘 그곳에 가서 인사드리자. 그리고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가족 모두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이끌고 한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 강진수 지묘. 진호 회장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진수야, 형이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세요. 동생들도 다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이제 괜찮아요. 큰아버지 덕분에. 다른 동생들도 하나씩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진호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웠어. 다들 착하고 똑똑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형이 이제 내 목까지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진호 회장은 아버지의 묘를 서울 근교의 좋은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이었죠. 새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 강진수.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묘도 함께 모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계시도록요. 아이들은 새 묘 앞에서 절을 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함께 계세요. 저희는 잘 지낼게요. 한편 감옥에 있던 임미자 씨는 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돈도 다 떨어졌고 갈 곳도 없었죠. 임미자 씨는 한때 자신이 내쫓았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재벌 회장의 조카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거든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임미자 씨는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쓸쓸히 살게 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외로운 노년이었죠. 반면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밝게 자랐어요. 서윤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큰아버지 회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회장은 서윤이에게 회사 일을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서윤아, 회사 경영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큰아버지. 배울게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 준호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쳤죠. 진호 회장은 준호를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구했어요. 지우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진호 회장은 지우를 미술학원에 보냈고 지우는 실력이 날로 늘었어요. 민서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히 수영을 잘했죠. 진호 회장은 민서를 수영클럽에 등록시켰어요. 하은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진호 회장은 하은이를 위해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막내 수빈이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진호 회장은 수빈이를 특히 아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흘렀어요. 서윤이는 이제 24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1그룹에 입사했어요. 평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죠.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서윤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감사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준호는 음악대학에 입학했고 지우는 미술대학에, 민서는 체육특기생으로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은이와 수빈이도 각자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죠. 진호 회장은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어느 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얘들아, 큰아버지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할게.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진호 회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너희 6명을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했어. 내가 죽으면 제1그룹은 너희가 나눠 가지게 돼. 아이들은 놀랐어요. 큰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니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몫이기도 해. 원래 제1그룹은 나와 내 아버지가 함께 물려받을 회사였어. 근데 내 아버지가 떠났잖아. 이제 그 몫을 너희가 받는 거야.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큰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날 밤 서윤이는 아버지의 블랙카드를 꺼내봤어요. 카드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힘들면 이거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서윤이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카드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번 사 먹은 게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큰아버지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이 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남매는 모두 어른이 됐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서윤이는 결국 제1그룹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진호 회장은 은퇴하며 서윤이에게 회사를 맡겼죠. 준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죠. 지우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유명 갤러리에 전시됐어요. 민서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수영 종목에서 메달을 땄죠. 하은이는 작가가 됐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막내 수빈이는 의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소아과 의사였어요. 6남매는 모두 성공했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에 기부를 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겸손함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진호 회장이 80살이 되던 해,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진호 회장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가장 슬퍼한 건 6남매였어요. 서윤이는 관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호 회장의 묘는 동생 진수의 묘 옆에 만들어졌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형이자 큰아버지 강진호.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형제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1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였죠. 그리고 6남매는 매년 아버지와 큰아버지 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 큰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6남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한때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 거리에 버려졌던 6아이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작은 블랙카드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이 6남매의 인생을 구했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형제의 사랑이 결국 6남매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이 6아이의 인생을 바꿨듯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결국 서로를 찾아간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네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19살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죠.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잘 자라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 지우는 중학교 3학년, 민서는 중학교 1학년, 하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수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떠돌던 그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아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엔 함께 여행도 다녔죠. 어느 일요일 아침 가족 모두 식탁에 모였어요. 진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 어디요, 큰아버지? 너희 아버지 묘소. 아이들은 조용해졌어요. 진호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 공동묘지에 계시더구나. 오늘 그곳에 가서 인사드리자. 그리고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가족 모두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는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이끌고 한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 강진수 지묘. 진호 회장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진수야, 형이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세요. 동생들도 다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도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이제 괜찮아요. 큰아버지 덕분에. 다른 동생들도 하나씩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진호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진수야,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웠어. 다들 착하고 똑똑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형이 이제 내 목까지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진호 회장은 아버지의 묘를 서울 근교의 좋은 곳으로 이장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이었죠. 새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 강진수.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묘도 함께 모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계시도록요. 아이들은 새 묘 앞에서 절을 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함께 계세요. 저희는 잘 지낼게요. 한편 감옥에 있던 임미자 씨는 3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돈도 다 떨어졌고 갈 곳도 없었죠. 임미자 씨는 한때 자신이 내쫓았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재벌 회장의 조카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거든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임미자 씨는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쓸쓸히 살게 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외로운 노년이었죠. 반면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밝게 자랐어요. 서윤이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큰아버지 회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회장은 서윤이에게 회사 일을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서윤아, 회사 경영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잘 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큰아버지. 배울게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아버지 피가 흐르잖아. 준호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쳤죠. 진호 회장은 준호를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구했어요. 지우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진호 회장은 지우를 미술학원에 보냈고 지우는 실력이 날로 늘었어요. 민서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특히 수영을 잘했죠. 진호 회장은 민서를 수영 클럽에 등록시켰어요. 하은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진호 회장은 하은이를 위해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막내 수빈이는 모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진호 회장은 수빈이를 특히 아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흘렀어요. 서윤이는 이제 24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1그룹에 입사했어요. 평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죠. 진호 회장은 서윤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서윤아,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감사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준호는 음악대학에 입학했고, 지우는 미술대학에, 민서는 체육특기생으로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은이와 수빈이도 각자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죠. 진호 회장은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어느 날 진호 회장은 아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얘들아, 큰아버지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할게.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진호 회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너희 6명을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했어. 내가 죽으면 제1그룹은 너희가 나눠 가지게 돼. 아이들은 놀랐어요. 큰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니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몫이기도 해. 원래 제1그룹은 나와 내 아버지가 함께 물려받을 회사였어. 근데 내 아버지가 떠났잖아. 이제 그 몫을 너희가 받는 거야.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큰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날 밤 서윤이는 아버지의 블랙카드를 꺼내봤어요. 카드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힘들면 이거 써. 형이 다 갚아줄게. 서윤이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카드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번 사 먹은 게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큰아버지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이 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남매는 모두 어른이 됐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서윤이는 결국 제1그룹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진호 회장은 은퇴하며 서윤이에게 회사를 맡겼죠. 준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죠. 지우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유명 갤러리에 전시됐어요. 민서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수영 종목에서 메달을 땄죠. 하은이는 작가가 됐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막내 수빈이는 의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소아과 의사였어요. 6남매는 모두 성공했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사회에 기부를 했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겸손함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진호 회장이 80살이 되던 해,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진호 회장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가장 슬퍼한 건 육남매였어요. 서윤이는 관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호 회장의 묘는 동생 진수의 묘 옆에 만들어졌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형이자 큰아버지 강진호.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형제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1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였죠. 그리고 육남매는 매년 아버지와 큰아버지 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아빠, 큰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육남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한때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날 거리에 버려졌던 6아이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작은 블랙카드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이 육남매의 인생을 구했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형제의 사랑이 결국 육남매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5,000원짜리 떡볶이 한 그릇이 6아이의 인생을 바꿨듯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결국 서로를 찾아간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네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